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김중엽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CCW 알고리즘과 선분 교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CW 알고리즘은 어려운 게 아니고 세 점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는 알고리즘인데요. 점이 세 개가 있을 때 이 점이 어떤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냐 이거를 판별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세 점이 존재하면 위치 관계가 존재할 수 있는 게 딱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시계 방향,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반시계 방향, 이렇게 반시계 방향. 또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일직선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공선점 또는 이제 콜리니어 포인트라고 합니다. 점 3개가 주어졌을 때 점의 위치 관계가 이 3개 중에 어떤 관계인지를 이제 구할 수 있는 함수가 CCW인데요. CCW가 뭐의 약자냐면 카운터 클럭와이즈의 약자입니다. 카운터 클럭와이즈는 영어로 반시계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CCW 함수에 점 3개를 넣으면 반시계 방향이면 참, 그리고 반시계 방향이 아니면 거짓을 반환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방금 전에 말했듯이 위치 관계가 총 3가지죠. 그래서 그 양수가 참이나 거짓으로 표현을 못하고, 세 점이 순서대로 반시계 방향이면 양수, 만약에 시계 방향이면 음수, 만약에 한 직선 위에 있으면 0을 반환하도록 약속을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양수와 음수를 이제 반환을 하면은 반환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1이나 마이너스 1을 반환하기로 약속을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CCW는 어떻게 구현을 해야 하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점 3개가 주어졌다고 합시다. 점 3개가 주어졌는데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고 그 다음에 얘가 3번이에요. 네, 얘가 3번이면 우리는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점을 이었을 때, 네, 이렇게 점을 이었을 때 이게 시계인지 반시계인지를 판단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은 1번, 2번, 3번을 했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반대로 3번 점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1번, 2번, 3번을 순서대로 이었을 때 이렇게 돌아가니까 시계 방향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게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는 1번, 2번을 이은 이 직선을 기준으로, 정확히 말하면 반직선이죠. 방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1번에서 2번, 1번에서 2번으로 이렇게 반직선을 그었을 때 여기에서 왼쪽으로 조금 더 휘면은 그 반시계일 거고요. 오른쪽으로 조금 더 휘면은 시계겠죠? 그러니까 이 왼쪽 구역을 반시계 구역이라고 하고, 반대로 이 오른쪽 구역을 시계 구역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내가 이제 확인을 하고 싶은 거는 3번 점이 3번 점이 이 반직선을 기준으로 이 반직선이 자르는 이 구역 중에서 위쪽에 있는지 아래쪽에 있는지 이거를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1번, 2번을 잇는 반직선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면은 반시계가 이제 반환값이 되는 거고, 우측에 있으면은 시계가 반환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반직선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를 알아야지 이제 그 CCW 함수의 값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벡터의 외적을 사용을 합니다. 네, 외적이 뭔지 다시 한번 알아보면은 외적은 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인 벡터를 찾는 연산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에 A가 있고요. A가 있고 B가 있죠. 벡터 A와 B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벡터 A와 B의 동시에 수직인 벡터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 A와 B를 기준으로 이렇게 직각, 이렇게 직각, 이렇게 하는 벡터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정확히 반대쪽으로
이렇게 정확히 반대쪽으로 가는 벡터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벡터가 두 개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러면은 그 연산의 결과로 벡터가 두 종류가 나오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A와 B를 외적을 했을 때 B1이 돼야 되는지 B2가 돼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A 곱하기 B를 하면은 항상 B1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말아주는 방향으로 한 것이 연산 결과가 되고요. 반면에 비외적 A를 하면 반대 방향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벡터를 연산을 하는 순서에 따라서 위쪽이냐 아래쪽이냐를 다르게 정의를 한 거죠. 요약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벡터의 방향에 따라서 외적의 결과값이 달라진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벡터가 두 개가 있을 때 A 외적 B를 하면은 이쪽이 나오고, 만약에 그러니까 B 외적 A를 하면은 이쪽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A와 B가 시계 방향으로 있는지 반시계 방향으로 있는지에 따라서 외적의 값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 두 개의 벡터는 반드시 다른 방향, 정확히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외적의 부호는 항상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적의 값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부호를 확인을 하면은 그 시계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 반시계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요. 지금은 좀 헷갈리겠지만 뒤에 쪽에서 그림하고 같이 보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으로 보기 위해서 외적을 계산하는 방법만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적을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행렬식을 한 번만 계산하면 됩니다. 우리가 A 외적 B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데요. 네, 요거입니다. 지금 이게 절대값 기호처럼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 행렬식, 영어로는 determinant 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행렬식이라는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I, J, K는 각각 이런 식으로 3차원 좌표가 있을 때 X, Y, Z가 있을 때 이 X축으로 가는 단위 벡터고 Y축으로 가는 단위 벡터고 Z축으로 가는 단위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단위 벡터 I, J, K고요. A1은 벡터 A의 X축 성분, A2는 벡터 A의 Y축 성분, A3는 벡터 A의 Z축 성분이고요. B1, B2, B3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거의 행렬식을 구하면 그게 바로 외적 값이 됩니다. 자, 보시면요. 행렬식을 계산을 하는 방법 중에 세러스의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다른 방법도 있어요. 뭐 여인수정계라든가. 근데 이제 3 곱하기 3 행렬에서 계산을 할 때는 세러스의 방법이 제일 편해서 여기서는 세러스의 방법으로 행렬식을 계산하는 방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러스의 방법은 간단한데요. 행렬을 쓰고 그 행렬에 왼쪽 두 줄만 다시 붙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요. 그럼 대각선이 3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같은 대각선에 있는 애들끼리 다 곱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A11, A22, A33 더하기 A12, A23, A31 더하기 A13, A21, A32 네, 이렇게 더하고요. 반대 방향으로 대각선을 긋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대쪽으로 대각선을 그어서는 빼줍니다. A13, A22, A31 빼기 네, A11, A23, A32 빼기 A12, A21, A33 이렇게 해서 빼주면
요 값이 바로 행렬식의 값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공식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이 ijk A1, A2, A3, B1, B2, B3을 앞에 두 개만 떼서 이렇게 붙일게요. 그 다음에 대각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나오죠? A2, B3, I, A3, B1, J, A1, B2, K 이렇게 나오고요. 반대쪽으로도 그어봅시다. 하나, 둘, 셋. 그러면 이게 나옵니다. A3, B2I, A1, B3J, 그 다음에 A2, B1K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IJK에 묶어서 정리를 해봅시다. IJK에 묶어서 정리를 하면 A2B3 A3B2 I, A3B1 A1B3J, A1B2 A2B1K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A 외적 B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게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죠.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가 궁금한 건데, 그러면은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두 벡터에 대한 외적을 구했을 때 얘네 둘은 방향이 정반대라고 했죠? 정반대라고 했으니까 V1은 마이너스 V2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상수가 더 붙어야 되겠지만, 그 실제로 외적을 할 때는 방향이 바뀌면 크기도 같기 때문에 정확히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개수로만 봤을 때, 지금 여기 개수가 있죠? B1의 개수를 모두 합한 거는요, B2의 개수를 모두 합한 거에 마이너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수의 합으로, 이 개수를 모두 더한 거에 부호가 어떤지에 따라서 얘가 위를 가리키고 있는지 아래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점 3개가 있습니다. 점 1번 점 A가 있고요, 2번 점 B가 있고 3번 점 C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A, B, C는 순서대로 봤을 때 지금 반시계 방향을 이루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A, B, C를 순서대로 이으면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반시계 방향이면 이거를 A, B 벡터를 하나를 만들고 A, C 벡터를 하나를 만들었을 때 이거 두 개를 외적한 결과가 위쪽을 가리키고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요, B와 C를 외적을 하면은 네, 이 결과가 나와요. 이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B가 아니고 얘가 C고 얘가 C가 아니고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시계 방향이겠죠? 그럼 시계 방향이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두 개가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B1인 B2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점 3개가 주어졌을 때 벡터 2개로 바꾼 다음 이 벡터 2개의 외적을 구하면 그 결과가 위쪽이냐 아래쪽이냐에 따라서 CCW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점 3개가 주어집니다. 포인트 A, 포인트 B, 포인트 C가 주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A에서 B로 가는 벡터, 네, 이 1번 벡터,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가는 벡터, 2번 벡터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 벡터를 외적을 시킵니다. 외적을 시켰을 때 이게 위쪽을 가리키면, 즉 양수가 나오면 1을 반환하면 되고요. 만약에
음수라면 마이너스 1을 반환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0이라면 0이라는 얘기는 그 외적의 결과가 0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두 개의 벡터가 일직선에 있다는 거거든요. 두 개의 벡터가 일직선에 있다는 거는 세 점이 일직선에 있다는 거니까 그냥 0을 반환을 하면 되겠습니다. 좀 풀어서 쓰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점 3개 A, B, C가 있을 때 그 행렬식을 이용해서 개수의 합이 양수냐 음수냐를 따지는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을 이제 크로스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외적하는 과정을 이렇게 풀어서 쓴 건데요. T1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오른쪽 아래로 가는 대각선의 이제 계산을 마친 것이 T1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이 I, J, K의 단위 벡터가 되고요. 그 단위 벡터의 개수가 되고 그것들을 모두 더한 것이 T1입니다. 그 다음에 T2는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 왼쪽 아래 방향으로 했을 때 계산을 한 결과 값에 벡터의 이제 단위 벡터의 개수들을 모두 합한 거. 이게 바로 T2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T2가 음수가 지금 묶여서 빠져서 T1-T2를 하면은 이것들의 결과의 개수의 합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반시계인지 일직선인지 시계인지를 구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CCW 구현을 할 때는 이 구현을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CCW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예제 중 하나인 선분교차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분교차는 그냥 이런 문제입니다. 선분 두 개가 주어져요. 교차할까요? 아니면 교차하지 않을까요? 이거를 판단하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이 교차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생각은 이거예요. 우리가 그 A, B랑 C, D가 교차를 하려면은 당연히 C, D를 기준으로 A와 B는 다른 방향에 있어야겠죠? 네, C, D를 기준으로 A는 왼쪽에 있어야 되고요. B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A, B가 C, D에 비해서 잘리겠죠? 그러면 C, D를 기준으로 A는 반시계 방향에 있어야 되고요. C, D를 기준으로 B는 시계 방향에 있어야 됩니다. 네, 다른 말로는 C, D를 기준으로 점 A와 점 B는 각각 다른 CCW 값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이게 항상 교차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선분이 교차한다면 A와 B의 부호가 다른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고 얘네가 항상 교차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냐면 C와 D를 기준으로 시계인지 반시계인지만 보고 있지 이 A와 B가 실제로 이 선분 안에 들어가는지는 보고 있지 않거든요. 다시 말해서 CD가 직선이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CD가 직선이면 얘네가 이제 끝까지 늘어나니까 반드시 A, B가 이 CD에 비해서 잘리겠죠? 하지만 CD가 길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A, B가 이 CD로 인해서 잘리는지 확실하진 않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방향으로 한번 더 해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노란색 화살표는 A, B를 기준으로 C와 D가 다른 방향에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고요. 초록색 화살표는 C, D를 기준으로 A와 B가 다른 방향에 있는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하면요. 그림을 그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드시 C, D는 A와 B에 의해서 잘리고요. 네, A와 B는 C, D에 비해서 잘립니다. 이렇게 두 방향에 대해서 동시에 검사를 해주면 선분이 교차하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예외 처리인데요. 이게 3점이 일직선인 경우랑 4점이 일직선인 경우에는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구현에 따라서. 3점이 일직선인 경우를 한번 볼까요? 3점인 일직선인 경우에는 하나의 CCW 결과가 음수나 양수가 아닌 0이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골치가 아프죠. 그러면 3점이 일직선에 있다는 거는 어떤 점이 다른 하나 선분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분 위에 있는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다른 성분 위에 없는지를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체크를 하냐? A, B가 있죠? 이 성분 A, B에 X좌표가 있잖아요. 그럼 C는 지금 어차피 이 A, B를 있는 직선 위에 있을 거니까 C의 X좌표가 A와 B의 X좌표 사이에 있으면 C가 A, B 위에 올라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C가 A, B의 X좌표 밖으로 벗어나 있으면 얘는 A, B 위에 올라와 있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좌표를 이용해서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어도 그 나머지 한 점이 한 선분 위에 올라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점이 일직선인 경우도 비슷비슷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능한 경우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이런 위에처럼 이제 겹치지 않는 경우고 다른 하나는 아래처럼 살짝 겹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를 나눠서 처리를 해주면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 기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이런 것과 같이 점이 겹치는 상황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데 앞서 예외 처리들도 모두 공통된 상황이지만 효율적으로 잘 구현하면 이런 경우들을 따로 예외 처리하지 않고도 올바르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